메시만 하던 일을 결국 그가 해냈습니다. 이건 그냥 축구 경기 한 판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예술가가 BM 스타디움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직접 그려낸 전율의 서사시였고, 정말 말 그대로 미국 전역은 물론 태평양 건너전 세계 축구판이 믿기 힘든 장면을 보며 집단 경악에 빠진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49년이라는 유구한 축구 역사 속에서 오직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만이 밟아봤던 그 신성한 대기록의 영역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캡틴 손흥민이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5일 오전 10시 30분 로스앤젤레스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리그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영웅이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모든 의구심을 단 39분 만에 산산조각 내버린 역사적인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 언론을 이렇게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을까요? 왜 현지 매체들은 소니의 발끝에서 시작된 이 폭격을 두고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건 단순한 기록지가 아닙니다. 득점 없이도 경기 전체를 지배하며 미국 대륙을 굴복시킨 손흥민의 압도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자리한 BMO 스타디움의 공기는 경기 전부터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올랜도 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인 LAFC 팬들의 머릿속에는 사실 딱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2026년 들어 아직 터지지 않은 손흥민의 필드골. 솔직히 말해 일각에서는 에이징 커브라는 잔인한 단어까지 꺼내들며 손흥민의 전성기가 저물어가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진단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느냐? 킥오프 휘슬이 울린 그 순간부터 그런 말들은 그냥 어그로에 가까웠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22,200여 명의 관중은 자신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지 단 7분 만에 깨닫게 됐습니다. 전반 7분,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긴박한 순간, 그는 마치 수술용 칼로 도려낸 듯 정교한 오른발 크로스를 문전으로 배달했습니다. 당황한 올랜도 수비수 다비드 브레칼로는 공이 궤적에 완전히 압도당했고, 제어력을 잃은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자책골 유도.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한 장면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건 거대한 폭풍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경기장의 온도는 섭씨 30도를 웃돌고 있었지만 올랜도 수비진의 등골에는 이미 서늘한 냉기가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사냥은 전반 20분부터였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시속 34.5km에 달하는 외계인 같은 속도로 침투하던 드니 부안가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이 장면이 왜 무서웠느냐? 그냥 빠른 패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핀포인트 연결로 상대 수비 4명을 한 번에 무력화시켰고, 부안가는 그저 손흥민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결정타. 그리고 올랜도는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분 뒤인 전반 23분, 손흥민은 다시 한번 감각적인 터치로 압박을 벗겨냈습니다. 그 다음이 더 미쳤습니다. 수비 사이를 차로 째듯 갈라버리는 침투 패스를 부안가에게 그대로 찔러 넣었습니다. 두 번째 도움. 현장의 취재진은 진짜로 타자기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 선수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경기 자체를 설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27분,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드리블로 올랜도 수비진의 넋을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도 치명적인 타이밍에 부안가의 발끝을 향해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해트트릭 도움. 전반전이 시작된 지 30분도 안 돼서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도움 세계가 아닙니다. 6만 명의 심박수를 자기 손으로 조절하는 마에스트로처럼 손흥민이 경기장의 공기마저 자기 의지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라운드 위의 모든 리듬이 그의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반 39분, 손흥민은 쇄도하던 팔렌시아에게 완벽한 컷백을 내주며 네 번째 도움까지 완성했습니다. 이 순간 경기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MLS 역사상 전반전에만 4개의 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리오넬 메시 이후 손흥민이 최초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이 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메시라는 이름이 도달했던 구역에 손흥민이 자기 발로 들어간 겁니다. 단지 잘했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축구판에서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던 자리, 그 벽에 한국인의 이름이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권위자들의 시선도 이 경기로 쏠렸습니다. 프랑스의 전설지단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름 돋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것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축구 지능이며 손흥민은 이제 골을 넣는 저격수를 넘어 전장을 전체 설계하는 사령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티에리 앙리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메시가 마이애미에서 보여준 마법을 손흥민이 LA에서 그대로 재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달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명백히 이건 한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형태의 리더십이자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진짜 소름 돋아야 할 대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경기 종료 후 손흥민에게 평점 9점 8점이라는 사실상 만점급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기회 창출 5회, 빅찬스 메이킹 2회, 리커버리 4회, 숫자는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날 숫자들은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치가 손흥민의 가치가 이미 인간의 계산 범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이 없어도 경기를 지배할 수 있고 직접 마무리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강하게 존재감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손흥민은 그걸 말이 아니라 플레이로 보여줬습니다. LAFC의 마르크도스 산투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매번 골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오늘 소니가 보여준 것은 직접 골망을 흔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헌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에만 5골에 직접 관여한 선수에게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날 손흥민의 경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골을 넣지 못한 선수가 아니라 골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배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경기 직후 라커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경기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이 최근 무득점 논란 때문에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여론도 그랬고 일부 매체도 그 프레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전혀 다른 말을 남겼다고 전해졌습니다. 내가 골을 넣는 것보다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발끝을 보겠다. 이건 그냥 멋있는 척하려고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그 말을 그대로 경기장에서 실행했습니다. 자기에게 쏟아지던 비판의 화살을 동료를 살리는 헌신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바로 이 품격, 이 고결함, 이게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울리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여기서 더 깊어졌습니다. 손흥민의 네 번째 도움 장면을 기하학적으로 뜯어보면 패스가 전달된 각도는 수비수의 시야가 닿지 않는 단위도의 틈을 파고든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단순히 발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물리적인 속도만 빠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놓치고 어떤 타이밍에 몸이 굳는지까지 읽어내는 지능형 플레이메이커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수비수의 발이 아니라 뇌를 먼저 무너뜨리는 선수였습니다. 이런 장면은 어지간한 재능으로는 안 나옵니다. 하늘이 준 감각에다가 수년간 쌓인 판단력, 그리고 큰 경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배짱까지 다 갖춰야 나오는 장면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아주 직설적인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손흥민은 아직 2026년 첫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리그 전체의 도움이자 지배자다. 이 문장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이 팀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MLS라는 무대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골이 없으니 뭔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골을 넣지 않고도 경기장을 자기 무대로 만들 수 있는 선수, 그게 진짜 무서운 선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손흥민이 지금 그 경지에 올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0조 원의 사업적 가치를 지닌 비즈니스 엔진이 이제는 전술적 마스터피스까지 완성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미 스타성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이고 하나의 산업이고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레이메이킹이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장착한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공간 주면 찢기고 막으로 달려들면 벗겨지고 패스길 막으려 하면 시야 바깥으로 찔러 넣어버립니다. 그야말로 밥줄 끊기는 수비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기록 뒤에는 손흥민의 말 못할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팀을 위해 자기 슈팅 본능을 철저히 억제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골문을 노릴 수 있는 기회에서도 더 확실한 위치에 있는 동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보통 공격수는 비판을 받고 있을수록 직접 해결하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한 골 넣고 조용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반대로 갔습니다.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는 길이 아니라 팀 전체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세계적인 이름값을 가진 선수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34살이라는 나이.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고민하거나 최소한 하락세라는 말에 시달릴 시기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오히려 플레이메이커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8경기 연속 침묵이라는 수치는 이제 비판의 근거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팀을 위해 자신을 지워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비웃던 숫자가 알고 보니 희생과 헌신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더 묵직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들어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왕은 스스로 왕관을 쓰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부안가를 리그 최고의 득점자로 밀어올렸고 LAFC를 서부 컨퍼런스 최상단을 지키는 난공불락의 성벽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욘세의 공연마저 멈춰 세운 그 거대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 남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그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서사는 우리에게 꽤 보편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짜 실력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스스로 빛난다는 것. 그리고 고결한 인성은 기록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것.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단순히 한국인의 자부심을 넘어 미국 대륙 전체에 아시아 축구의 품격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골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득점보다 강렬한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70년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등에 지고 지구 반대편 미국을 홀려버린 그 사나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 축복받은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LA의 태양 아래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이 남자에게 유럽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천재의 등장을 축하하려던 바로 그 순간, 무려 15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거대한 성벽이 다시 한번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벽 한가운데 새겨져 있던 이름은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는 한 명의 이름 때문에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천재의 등장을 축하하려던 바로 그 순간, 15년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거대한 성벽이 다시 위용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차세대 에이스로 찍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루카 부슈코비치. 그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유럽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지만 정작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더 크게 주목한 건 부슈코비치가 아니라 지금 미국 LA에 있는 한 남자의 과거였습니다. 도대체 15년 전 18살의 손흥민은 어떤 괴물이었던 걸까요? 토트넘의 후배가 온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결국 격파에 실패한 손흥민의 전설적인 대기록. 오늘 이 장면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함부르크라는 성역에 새겨진 이름 하나가 왜 아직도 유럽 축구계 전체를 떨게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SV의 홈구장, 18살의 유망주 루카 부슈코비치가 골을 터뜨린 순간 장내 아나운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그의 기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떠오른 숫자가 현장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슈코비치의 득점 나이는 18살 321일이었습니다. 분명 훌륭한 기록이었습니다. 누구나 박수 칠 만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선 자리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2010년 18살 35일의 나이로 골망을 흔들었던 손흥민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빠른 득점이 아닙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천재들이 분데스리가를 거쳐갔는데도 함부르크의 이 최연소 득점 금자탑만큼은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 대목에서 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슈코비치라는 천재조차 데이터로 놓고 보면 15년 전 손흥민의 발끝에도 닿지 못했다는 사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이것은 손흥민이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라 태생부터 급이 다른 괴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18살의 손흥민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뷔전이었던 FC 쾰른전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비웃듯 뚫어버렸고 골키퍼까지 제친 뒤 득점을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현지 해설은 거의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리오넬 메시의 재림을 보고 있다. 이 한마디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함성이 이제 부슈코비치의 득점 장면과 교차하면서 독일 전역 하늘 아래 다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손흥민의 18살 시절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는 당시 그가 상대했던 수비진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프리시즌 함부르크는 프리미어리그의 거함 첼시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첼시의 수비 라인은 철의벽이라 불리던 존 테리와 히카르두 카르발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세계 축구 팬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18살의 동양인 소년이 존 테리의 마크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 압도적인 속도로 페너트레이션을 성공시킨 뒤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중 한 명인 존 테리가 뒷덜미를 잡으며 허탈해하던 그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전설적인 영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날 손흥민은 유망주가 아니라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지켜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루드 판 니스텔로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재능을 봤지만 손흥민처럼 18살에 완성된 파괴력을 가진 선수는 본 적이 없다. 그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천재다. 이 평가가 왜 무겁냐면 그냥 칭찬 한마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구판에서 재능을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선언이었고 손흥민이 어린 시절부터 이미 완성형 괴물이었다는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록 뒤에는 손흥민 특유의 도끼가 숨어 있었습니다. 첼시전 골 직후 부상을 당해 전치 수개월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는 재활 기간을 반토막 내듯 줄이며 복귀전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슈코비치나 다른 유망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손흥민만의 강철 같은 의지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나도 그 기록이 금자탑처럼 빛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땀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2026년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그 우승컵을 안겨주고 미국 LA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난 뒤에야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매주 보여주던 활약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적이었는지를 더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슈코비치의 기록 경신 실패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줬습니다. 우리는 15년 전부터 이미 신급이었던 선수를 데리고 있었으면서 왜 그를 더 소중히 대하지 못했나? 이런 자책이 런던 현지 커뮤니티를 뒤덮고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은 명백히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시작해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의 전설이 되기까지 그는 매 시즌 15년 전에 자기 자신과 싸우며 스스로를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슈코비치라는 특급 유망주조차 손흥민의 18살 기록 앞에 가로막히는 장면을 보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축구 유망주들의 기준점 자체를 바꿔버린 인물이라고. 이 말이 과한 것 같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과장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함부르크의 최연소 득점 기록이 안 깨졌다는 건 손흥민이 당시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그의 인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항에서 자신의 정보가 1,000원에 팔리는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팬들을 향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며 웃어주던 그 품격. 18살에 존 테리를 무너뜨렸던 그 소녀는 15년 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함부르크의 기록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5년 동안 누구도 넘지 못한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금자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토트넘의 차세대 주역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18살 손흥민의 기록.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